딱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이 시점에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수도권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수요가 쏠릴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의 요즘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지금 특히나 6월 27일에 대출 규제 나오면서 그 규제가 서울 수도권에 거의 집중이 된 규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방 광역시 같은 곳들로 조금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지방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부산 현재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부산을 본다면 어떤 것들 좀 보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면 아직 매매는 반등 못하고 있죠. 아직 거의 바닥을 못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도 상승하기 전에는 전세가부터 제가 반등을 했다 했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먼저 움직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 부산에 리스크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미분양 같은 데이터를 보면 아직은 조금 미분양이 평균보다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추이를 보면 미분양이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해왔다. 그만큼 수요가 발생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미분양은 최근에 이제 부산에 분양이 좀 있었어요. 그런 단지들이 좀 미달나는 단지들이 발생하면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분양이 또 갑자기 또 급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분양했던 단지들 보면 대부분 입지도 별로고 고분양가가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런 곳에는 수요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지 중에서 보면 해운대구 제송동에 분양을 했던 리엘 리버 파크 센텀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84형 같은 경우는 여기 거의 두 자리 경쟁률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이 제송동이란 자체가요. 조금 부산에서는 학군지거든요. 여기가 센텀 초, 센텀 중, 센텀 고, 초중고가 붙어 있고요. 여기가 센텀 시티역가도 뭐 차로 가도 금방 가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여기가 입지적으로 좀 괜찮은 동네죠. 여기에 신축이 딱 들어서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런 분위기에서도 선방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부산의 수요가 확실히 조금 살아나는 게 보인다.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 이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이 될 때 모든 곳에 분양하는 단지가 다 경쟁률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입지가 괜찮은 곳부터 경쟁률이 좀 잘 나오다가 이게 점점 번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단지였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항상 꾸준히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그치. 이걸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위기도 순식간에 확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이런 초입의 분위기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엄청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하락기에서 상승을 넘어가려고 한 요 시점에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은요 몇 년간 계속 입주가 많았어요. 전세가 거의 못 받쳐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공급이 없어요. 계속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전세 지수 그래프에서 봤듯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 대부분 도시들이 아직 예전의 평균만큼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서울 아니면 경기도 이런 곳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근데 조금 회복이 이렇게 되다 보면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심리가 회복이 돼야지 거래가 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갑자기 늘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전체 흐름을 알려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각 아파트마다의 흐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부산의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아직 부산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등을 하기 전에
그런 지표들이 보이는 거죠. 흐름이 보이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고 앞으로 공급이 없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입지는 조금 경쟁률이 괜찮게 나온 게 있고 요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상승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개별 아파트는 이미 상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운대 우동에 있는 해운대 자 2차 이 아파트를 볼게요. 이 아파트가 24년 2월에는 거의 8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10억 5천에 거래가 됐죠. 이미 이런 것들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중동에 있는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이 아파트는 23년 7월에 9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11억 5천에 거래가 됐죠. 얘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군 좀 좋은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해운대구 제송동에 있는 더샵 센텀파크 1차. 여기는 24년 1월에 9억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12억 5천에 거래가 됐죠. 최근에 거래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쪽으로 가면 이 사직동이라는 곳이 조금 학군도 괜찮고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좀 선호하는 동네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이 단지가 24년 4월에 9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10억 6천에 거래가 됐죠.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을 만약에 본다면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산을 본다 했을 때 어떤 것부터 보면 좋은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운대구 우동입니다. 제가 여기가 가장 입지가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부산에서는 딱 좋아하는 입지가 있어요. 그 센텀시티 역 쪽에 여기가 웬만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여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오르막이 되게 많은데 여기 요 동네는 평지예요. 그래서 더 선호를 합니다. 여기에 백화점이 뭐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백스코, 영화의 전당 이런 인프라들이 여기에 다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월드 센텀이라는 아파트는 구축이긴 한데요. 여기가 2006년에 지어졌어요. 근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평당 4,300만 원이에요. 이 가격이면 지금 서울에 보면 성북구에 있는 기름동, 성북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기름동이잖아요. 여기 신축, 평당 거의 4천만 원대입니다. 비슷하고요. 동대문구의 구축대장이 평당 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과 맞먹는 아파트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동네는 수영구 남천동이에요. 남천동이면 영화 대사에서 누구 서장 남천동 살제 할 때 그 남천동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서장님이 그럼 좋은 곳에 살고 계셨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영화에 나올 만큼 여기가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동네인 거죠. 그쵸? 여기는 일단 좋은 게 2호선이 지나가요. 이 남천역에서 센텀시티역으로 이동하기 되게 좋아요. 그쵸? 그런 점도 있고 이 남천역 인근에 학원가가 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동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삼익 비치타운이에요. 여기가 현재는요. 조합원 분양 신청 중이거든요. 여기 딱 완전 바다를 접하고 있죠. 이런 컨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보니까 부산은 지금 말씀해 주신 입지가 좋은 곳들이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방에서 입지를 볼 때 학군이 좀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부산은 또 바다 맞아요. 인접성도 중요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좀 맞아, 서울에서는 한강에 인접한 게 가치가 있듯이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 보여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시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지방강력시는요. 1급지가 학군지예요. 여기 확실히 학군이 좋고 확실하게 학원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컨셉인데 약간 부산은 다르더라고요. 부산은 그만큼의 특별한 학군지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이런 컨셉처럼 딱 바다를 끼고 있고 뭐 신축이 딱 되고 그런 컨셉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랑 약간 비슷한 데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 W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딱 그 바다를 딱 끼고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가봤는데 완전 호텔처럼 너무너무 아파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은 다 엄청 좋아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익 비치타운 같은 경우도 상승기에는 엄청 급등을 했었고요. 여기가 이제 계약을 하고 배액 배상하는 사례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지금 부산이 최근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컨셉을 좋아한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래구 사직동이에요. 아까 잠깐 우리가 개별 아파트 볼 때 봤던 아파트 또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가 초, 중, 고 학교도 되게 많고요. 학원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선호하는 동네가 요 동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구 대연동이에요. 대연동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아파트 중에서 보면 대연자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요 아파트 딱 인접해서 초중고가 딱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 요 동네는 조금 평지고요. 여기 주변에 그 대연역 인근에는 병원이나 은행 같은 상권이 되게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네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연역에서 아까 남천역 쪽에 제가 학원가 잘 돼 있다 했죠. 그런 학원가 이용하기도 또 좋습니다. 또 보면 약간 이슈가 되는 게 그 대연동 쪽에 보면요.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좀 입지 변화도 되게 큰 곳이거든요. 여기 대표되는 아파트로 대연 DIL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분양 당시에 지금보다 부산의 흐름이 더 안 좋은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프리미엄이 6천에서 한 1억 정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에 대해서 저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부산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상승의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상승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부산이 더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부산 같은 곳들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임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이든 우리가 갈아타기든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조금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공부하시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와 주느냐, 뭐 미분양이 좀 확실하게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그런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